헌법의 기본권 총론 중 기본권의 개념에 관한 강의 내용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기본권이란 어떤 권리인지 그 개념을 이해해봅니다. 지금 이제 기본권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은 기본권 강론, 각 개별 기본권들의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꼭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권의 개념이 뭐냐, 그다음에 기본권의 주체가 누구냐, 기본권이 누구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 거냐, 어떤 효력을 가지는 거냐 하는 거죠. 효력. 그다음에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호 영역 개념은 어떤 특정 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어느 범위까지냐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보호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사람은 보호 범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보호 영역, 보호 이익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 개념과 제한과 침해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공권력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축소시키거나 제한하거나 하는 형태로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 그때 기본권의 제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같은 작용 자체가 없다면 기본권 제한 자체가 없는 거고, 제한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위헌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각하를 한다고. 그 논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제한 자체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은 기본권 제한 자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헌법에 130개 조문이 있는데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기본권을 항상 기본권 말을 많이 하는데 헌법에는 단어가 없어. 그런 단어가. 기본권은 독일 말이기도 하고 미국 말이기도 합니다. Grundrecht. 독일에서는 Grundrecht라고 표현해서 기본권. 미국에서는 Fundamental Right 이렇게 해서 기본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전에는 그런 말이 없고 뭐라고 돼 있어? 헌법전에는 기본권을 나타내는 용어가 뭐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2장의 제목 자체가 국민의 권리잖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죠? 근데 10조에 보면 10조 2문에 뭐라고 돼 있더라? 10조 2문.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다. 이게 내가 강조하는 조항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인지를 안 하고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10조 2문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단어를 나와. 기본적 인권. 그럼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이 같은 거냐? 어때? 앞에 국민의 권리,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 그 다음에 기본권, 이 3자의 개념이 동일한 걸까? 어떨까? 논란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보죠. 그러니까 기본권과 국민의 권리는 같은 건데, 그런데 10조 2문에 있는 기본적 인권은 또 그 앞에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 기본적 인권을 가지는 주체를 누구라고 표현해놨어? 헌법에서. 누구야? 그래, 거기는 국민이라고 안 돼 있어. 근데 다른 개별 조항들은 다 모든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조 2문에는 개인으로 되죠. 개인.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본적 자유권. 개념 자체가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지는 타고난 태생적인 권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걸 청부 인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청부적 인권. 그래서 개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현재는 구분 안 합니다. 그 설명 자체도 없어.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가서 기본권이란 용어는 헌법에는 없지만 기본적 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데는 헌법재판소법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지? 헌법재판소법에 68조 1항이 뭐라고? 권리구제행 헌법소원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이리 돼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때 기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결국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 주어지는 권리,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이 개념이죠.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는 기본권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그래서 내가 이 주관적 공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 개인의 주관적 공권이다. 주관적 공권.
주관적이라는 표현은 그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체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공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주체의 이익을 위해서 주관적이라는 뜻이고요. 공권의 의미는 뭐예요? 사건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건은 뭐예요? 사인 간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소리죠. 공권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소리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게 공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권은 사인 간의 관계에서 규율되는 주장하는 권리 아닙니다. 이거 혼동한 사람 많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국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잖아. 사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의 서로 계약을 통해 생성되는 권리든 그것은 헌법과는 무관한 겁니다. 헌법은 그 질서를 사적 자치를 라고 하는 큰 헌법 원칙을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고 그 안에서 사인 간의 관계에서 계약을 통해서든 또는 뭐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률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기죠. 그게 민법 750조잖아. 불법행위 조항에 근거해서 사인 간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거는 헌법의 권리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이런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은 자신이 주장하는 이익이 헌법소원이 이제 받아들여지려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해야 되죠. 적어도 이 정도는 소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소명하지 못하면은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하는 거고요. 논리 구조 이해하겠죠? 이 사건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 내가 이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이 이제 셔틀버스 운행을 그동안 해왔어. 그래서 백화점 업주 입장에서는 근데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키는 거야 법률이. 운행 자체를 금지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동안 운행해 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백화점 업주죠. 백화점 업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공권력이죠. 법률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기본권, 헌법상 보장되는 어떤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거냐? 어떤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거요? 셔틀버스를 백화점 업주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자유가 있는 건가? 그 자유는 어디서 보장되는 거냐? 헌법에 셔틀버스 운행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수가 없지. 그럼 그거는 이제 헌법상의 어떤 기본권 조항에서 보호되는 보호 영역에 속하는 거냐 하는 것이 이제 판단돼요. 이게 보호 영역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든 따를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건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서 보장된다고 봅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개별 기본권 영역을 보호 영역과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게 뭐야?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내가 어떤 직업을 수행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내가 운영해 갈 건가, 수행해 갈 건가. 직업 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하나 차렸다. 그럼 그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갈 건가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백화점 업주가 백화점이라는 영업을 운영해 가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서 고객을 더 끌어들일 건가, 안 끌어들일 건가. 이게 다 영업적 판단이죠. 영업의 자유입니다. 거기서 보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된 거는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있었어. 고객은 그러면 고객도 같이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건데 고객은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의 혜택을 이익이 그게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거냐? 소비자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야 네가 청구인으로서 셔틀버스 운행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다투었는데 너는 다툴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청구인 능력이 아니지. 청구인 능력이 있지. 청구인 능력이 국민으로서의 청구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국민으로서의 청구인 능력이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각 법리들이 그 논리적 지금 위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본권 능력이 있는 거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 사안에서의 특정 공권력을 다툴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너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구인 능력은 있지. 됐죠? 구분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에 관한 이슈가 있는데 이 9사람이 위헌까지 결정했는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무리한 결정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기업에 고용 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고용되고 6개월이 안 된 근로자의 경우에
해고를 사전에 예고하려면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고 제도에 적용해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 된 근로자에게만 미리 3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해줘야 되고 6개월이 안 된 사람은 얼마 안 됐으니까 해고를 이런 예고 기간을 둘 필요 없이 미리 예고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법률 조항을 다툰 거예요.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왜 우리 같은 근로자는 예고 제도의 적용을 못 받게 하냐라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근로의 권리는 나중에 이제 보면 32조에 있습니다. 32조. 근로의 권리는 32조는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거든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일할 권리를 말한 거 아닙니다. 국가가 고용 정책을 잘 써서 국민들의 근로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써서 완전 고용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근로의 권리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특정 개인에게 일할 권리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확장 해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저는 좀 비판적이긴 한데, 근데 이게 해고를 미리 고지받을 권리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근로자가 해고를 미리 고지받을 권리. 이건 해고를 고지받을 권리는 누구에 대한 권리요? 이 권리는 사용자에 대한 권리지. 사건 아니야, 사건.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공권인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돼? 아까 말한 듯이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어떤 정책을 잘 펼쳐달라. 그것이 잘못된 정책일 경우에 그것을 지적해서 문제 삼는 게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에서 규율하는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사건인 것, 이런 공권 안에서 사건이 도출되는 것처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쟁이 맞냐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나? 오케이. 그래서 사건과 공권의 개념을 구분 안 하면은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도 가끔 헷갈려. 사적 분쟁에서 기본권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인 간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해. 그런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이건 기본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기본권은 이제 우리 헌법 2장에 국민의 권리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총론 파트에 있는 이게 정당의 자유는 뭡니까? 정치적 결사를 할 자유입니다. 정치 결사를 구성해서 정치 활동을 할 자유죠. 그게 정당의 자유입니다. 정당을 결성한다든지 또 정당의 조직을 짠다든지 또 정치 활동을 한다든지 정당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정당의 자유는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헌법 21조에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들어봤죠? 결사의 자유. 단체를 또는 조직을 결성해서 활동할 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당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직, 특별한 결사체를 짜서 정치 활동을 할 자유. 이거는 8조의 정당 조항에서 보장된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거예요. 만약에 8조라는 정당 조항이 없으면은 결사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자유를 8조에서 끌어내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목 붙이기는 주민투표제 입법 부작위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울주군에 이제 그 핵발전소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울주군 수가 주민투표를 붙이고 싶은 거야. 주민투표를 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당시의 법률에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투표에 관한 조항은 있어. 주민투표에 관한. 그래서 주민투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한다라는 법률이 만들어지면은, 그런데 당시에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지만 근거조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긴 하지만 주민투표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입법자 법을 안 만든 거야. 이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상황이. 우리는 주민투표를 하고 싶은데 입법자가 법률을 안 만드냐? 그럼 뭐라고 그러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불행사에 해당되죠. 공권력의 불행사. 다른 말로는 입법 부작위라고 부릅니다. 입법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이 입법 부작위를 다툰 거예요. 이게 심판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주민투표를 하고 싶은데 그런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없어서 주민투표를 못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툰 거예요.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적법 요건 중에 공권력의 행사 부분에 입법 부작위에 관한 법리가 있어. 지금 찾아보세요. 입법 부작위에 관한 뭐라고 돼 있어?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인정되려면, 적법 요건이 인정되려면은 헌법에서 공권 보장을 위해 법령의 명시적인 입법이 임명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포인트는 뭐요?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인정되려면은 입법 의무가 발생해야 된다. 입법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 한마디야. 입법 의무. 헌법상의 입법 의무를 말한 거예요. 헌법상 입법 의무가 발생해야만 입법 부작위를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에 입법 의무가 생기느냐 그걸 판시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명령하고 있거나 또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가 생기거나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 의무가 언제 발생하느냐 두 가지 상황에서 요건이 충족되면은 입법 의무가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법리는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존재해야만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이 케이스입니다. 이걸 풀려면은 이 법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려면은.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입법 의무가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될 입법의 의무가 헌법상의 의무로 나오느냐? 이거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이제 헌법재판소로서는. 그래서 판단해 보는데 판단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지금 주민투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입법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법조항에 주민투표는 헌법에 요구되는 사항이다라고 돼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입법 의무가 생기죠.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해보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해석을 해보니까 주민투표권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거지. 그랬더니 선거권, 공무단위, 국민투표권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참여권이고 헌법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상 기본권 아니라는 소리죠.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데 보호할 의무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 자체도 없다. 해석상. 따라서 입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이 논리 과정을 이해해야 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몇 잘 안 되지만 이 안에 꽤 많은 법리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질문? 이해 안 되면 질문해. 논리는 이해되죠?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걸로 소화시켜야 돼.